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주쌤의 체육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요? 첫 번째, 라이스 응급처치법. 두 번째, 출혈의 응급처치법. 저번 시간에 분명히 세 번째, 네 번째 하기로 했었던 게 있었는데 어디 갔나요? 네, 쌤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많아져서 두 번에 나눠서 수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라이스, 출혈 이렇게 두 가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골절 응급처치법하고 심폐소생술, 자동 제세동기 이렇게 수업을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라이스 응급처치법. 라이스가 무슨 뜻일까요? 쌀? 밥? 벼? 네, 원래 라이스는 쌀, 밥, 벼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죠. 그런데 우린 지금 응급처치법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 쌀, 밥, 벼의 뜻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럼 라이스 응급처치법이 뭔가요? 네, 라이스 응급처치법이란 스포츠 부상으로 빨간 펜, 근육이나 골격계에 손상이 생겼을 때 즉시 실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근육이나 골격계, 손상이 생겼을 때구나. 그러면 뭐 출혈이나 뼈가 부러지는 골절이나 뭐 화상이나 자상 이런 거는 라이스로는 할 수 없나 봐요. 네, 반드시 근육이나 골격계에 손상이 왔을 때만 라이스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스 응급처치법은 실제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자, 그럼 먼저 라이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R, rest, 휴식 또는 안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는 아이스 또는 아이싱, 얼음찜질을 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C, compression, 압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E, elevation, 환부 높임 또는 한자로 거상이라고 합니다. rest, ice, compression, elevation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RICE, rice라고 하는구나. 네, 이 네 가지 단계를 순서대로 해서 라이스 응급처치법이 되는 겁니다. 이 라이스 응급처치법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염좌, 타박상, 건파열 등의 증상에 적용이 됩니다. 복습. 자, 염좌는 어디가 손상되는 거였죠? 그렇죠. 인대가 손상이 되는 게 염좌라고 했습니다. 그럼 타박상은 뭐였나요? 그렇죠. 반드시 물체 또는 사람과 부딪혀서 부종이나 출혈이 생긴 것을 타박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건파열은 뭘까요? 네, 우리가 관절에 건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 건이 파열됐을 때, 뭐 염좌와 비슷한 개념이기는 해요. 그 건이 파열됐을 때 굉장히 통증과 붓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라이스 응급처치법이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제 라이스 응급처치 방법의 순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왼쪽 위에 R, rest, 안정이라고 써 있죠. 어, 우리 친구들이 발을 다쳤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빨갛게 멍이 들고 약간 붓기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부상 부위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도록 안정을 취해줘야 합니다. 편안하게 다친 부위가 쉴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제공을 하는 것이 안정 레스트 단계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위에 아이스, 냉각 단계인데요. 얼음팩 주머니에 담긴 이제 얼음을 다친 부위에다가 찜질을 해주는 거예요. 48시간 동안 찜질을 해주는 거고, 이에 대한 효과는 붓기와 통증이 감소가 됩니다. 대신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 얼음을 차가우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직접 환부에 갖다 대면 오히려 더 악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천이나 헝겊이나 아니면 그림처럼 얼음 주머니에 담아서 10분에서 20분 간격이 적절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시원하게 조금 더 해서 붓기를 빨리 빼야지 하고 너무 막 1시간, 2시간 이렇게 오래 하면 오히려 피부나 환부가 더 좋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48시간 동안 10분 또는 20분 내외의 얼음 찜질이 적절합니다. 세 번째, 왼쪽 아래 압박, 컴프레션 단계예요. 지금 발에다가 무엇을 감고 있죠? 저게 압박 붕대라고 해요. 48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압박 붕대로 환부를 감아줘야 돼요. 이때 너무 세게 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피가 통하지 않게 돼요. 피가 통하지 않게 되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적절한 강도로 압박 붕대로 압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붓기 감소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회복은 붓기가 감소가 된 이후에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이 냉각과 압박 단계가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엘리베이션, 환부 높임. 아까 거상이라고도 했죠. 다친 부위에 적절한 압박으로 이제 붕대를 감은 다음에 심장보다 높게 위치를 해야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힌트는 붓기를 완화시켜준대요. 그렇죠. 심장보다 높게 하면 상대적으로 피가 다친 부위에 쏠리는 현상을 막게 돼요. 그렇다 보면 회복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고 붓기가 완화됩니다. 아까 붓기가 완화되고 나서 그렇죠. 이제 본격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응급처치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치료하기 전에 병원을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붓기를 빼주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더 알려드리자면 아까 붓기를 빼는 데는 냉각, 얼음 찜질이 좋다고 했잖아요. 붓기가 다 빠지고 내가 다친 부위가 회복을 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찜질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붓기를 빼는 데는 얼음 찜질이라면 내가 회복을 하는 단계에서는 온찜질, 따뜻한 찜질을 해주는 것이 회복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추가적으로 멍을 빼는 데에도 온찜질이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혈의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출혈이란 뭐죠? 그렇죠. 나갈 혈, 피혈. 그렇죠. 피가 내 피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출혈이라고 하죠. 출혈이 발생하여 오랫동안 지속되면 생명의 위험하므로 상황에 따라 지혈을 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과다출혈이라고 해서 사망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의 피가 빠져나가면 과다출혈로 쇼크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렇게 출혈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응급처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출혈의 응급처치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어요. 직접 압박법과 간접 압박법이 있어요. 여기서 노란 펜만 체크를 해주세요. 직접과 간접이 있구나. 뭔가 직접은 그러면 출혈 부위를 직접 누르는 것 같고, 그럼 간접은 출혈 부위가 아니면 어디를 누르는 걸까요? 자, 그 전에 우리가 학교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출혈 중 하나인 코피가 났을 때, 네, 코피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코피가 났을 때 우리 어떻게 하죠? 안 돼요. 코를 위로 이렇게 들고 피가 흐르지 않게 코를 이렇게 삼키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코피를 쏟아지지 않게 고개를 높이 들어서 코피를 삼키는 그런 이제 응급처치를 했었는데 요즘은 솜이나 휴지로 막지 않고 하지만 솜이나 휴지로 막기도 합니다. 이것은 꼭 막지 않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포인트는 머리를 앞으로 숙여.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 머리를 들면 안 되는구나. 네, 머리를 들면 안 되고 머리를 반드시 앞으로 숙여서 피가 코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뒤로 하게 해서 코피를 이렇게 마시게 되면 이게 잘못하다가 친구들이 이렇게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피가 그렇죠. 폐로 흘러가게 되고 폐에 피딱지가 져서 그렇죠. 폐의 기능을 조금 손상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코피를 들어 마시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머리를 앞으로 숙였으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코 등 부분 있죠? 코의 연한 부분을 잡고 5분 동안 피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꾹 눌러서 지혈을 해줘야 돼요. 이때 마찬가지로 머리는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지혈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직접 압박법과 간접 압박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들은 체육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노란 형광펜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접 압박법은 말 그대로 출혈 부위를 직접 압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림처럼 손이나 팔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죠? 그렇죠. 휴지나 아니면은 뭐 헝겊 또는 거즈로 가져와서 상처를 꾹 눌러서 지혈을 하죠. 네, 맞습니다. 보통 출혈이 발생이 되면 이렇게 깨끗한 거즈를 가지고 출혈 부위를 꾹 눌러서 지혈을 해주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러고 나서 출혈이 멈추면 소독을 한 거즈로 덮은 다음에 붕대로 감아서 심장보다 높이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 아까 라이스 응급처치에서도 거상 있었죠, 마지막. 네, 마찬가지로 상처 부위를 심장 위로 올려주는 게 출혈이 발생했을 때도 중요해요. 최대한 출혈이 환부, 다친 부위에 가지 않도록 해서 빠른 회복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 간접 압박법은 언제 하는 걸까요?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팔과 다리의 출혈이 직접 압박법으로도 멈추지 않을 때, 뭔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출혈을 다 할 수 없을 때 하는 방법이 간접이구나. 보면은 위에 큰 혈관이라고 쌤이 화살표로 해서 써놨어요. 이것은 우리가 뭐 허벅지나 아니면 뭐 몸에 큰 혈관이 지나가는데 그 큰 혈관이 터졌을 때 상처가 나서 굉장히 많은 혈류량이 밖으로 나올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형광펜을 보시면 신장에서 가까운 어떤 부위? 그렇죠. 동맥 부위를 눌러서 출혈을 막습니다. 왜 하필이면 동맥일까요? 그렇죠. 정맥은 우리의 몸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지만 동맥은 심장에서 다시 우리 몸으로 나오는 피기 때문에 동맥을 막아줘야 우리가 출혈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압박법과 달리 상처 부위를 꾹 누르지 않고 다친 부위의 그 아랫부분, 피가 지나가는 그 아랫부분을 꾹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팔이 다쳤을 때는 심장과 가까운 동맥을 눌러야 되고 다리가 다쳤을 때는 넓적다리 안쪽을 강하게 눌러줘야 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오른쪽에 빨간색 동그라미로 해서 그림이 있죠. 여기 팔이 다쳤을 때와 그리고 다리, 큰 동맥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이 부분을 꾹 눌러주면 네, 출혈이 멈춥니다. 이게 간접 압박법이에요. 간접 압박법이 쓰이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그렇죠. 낙상이라든지 뭐 교통사고 같은 굉장히 큰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 체육 시간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 라이스 응급처치법과 출혈에 대한 응급처치법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골절, 이제 뼈가 부러졌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과 심폐소생술, 그리고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을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무엇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죠? 그렇죠. 우리 올림픽 했을 때 복습했던 거 기억이 나나요? 그죠? 막 쌤이 막 이상한 막 2 더하기 2는 8 막 이래가지고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쌤이 무작위로 번호를 불러서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1반부터 5반까지 그 해당되는 번호 친구들이 쌤이 앞에 없지만 한번 자기가 생각해서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가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질문 있나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 쌤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